랜디잇에서 계산기에 대해서 맨 처음 이제 입문할 때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아서 짧게나마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계산기를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감정평가 실무 과목에서는 특별하게 좀 공학 계산기를 쓰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좀 많은 기능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사칙 연산이나 이런 계산이 좀 빠른 편이에요. TI 계산기나 쌀집 계산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카시오 공학 계산기 모델명은 FX9860 G3 버전입니다. 그 전 버전도 있지만 단종이 되었고 G3 버전이 이번에 새로 나온 버전이고요. 실질적으로 통계적인 계산 방식이나 이런 것도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카시오 G3 버전을 사용을 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계산기 특강하기 앞서 목차를 좀 살펴보자면 세 가지를 일단 알려드릴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아시면 웬만한 문제는 다 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기능 키와 계산기 기본 설정하시는 것, 세 번째로는 기본 기능 키 이외에 추가 기능 키를 설명을 드리고 이걸 어떻게 문제에 적용을 할 것이냐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 문제 적용은 딱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처음에는 TVM, 타임 밸류 오브 머니라고 해서 이제 현금 흐름을 계산을 하는 기능이고요. 이퀘이션은 방정식을 쓰는 기능,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 이라고 해서 선형 회귀 방식의 계산을 할 수 있는 키를 알려드릴 겁니다. 기본 기능을 키를 먼저 보시면 펑션 F키예요. 그래서 계산기 맨 상단에 보시면 F1부터 F6까지의 기능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실행을 시킬 수 있는 게 F키예요. Shift 키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계산기 자판을 보시면은요, 상단에 노란색 키가 있어요. 이 노란색 키를 실행을 시키려면 Shift를 누르고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 노란색이 실행이 됩니다. 그럼 알파키는 빨간색이죠. 알파키는 계산기 자판의 빨간색 기능을 눌러주기 위한 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메뉴는 초기 메인 메뉴 화면으로 돌아가는 메뉴 키예요. 그리고 EXE 키는 컴퓨터의 엔터 키나 마찬가지입니다. 값을 입력하고 실행시키는 키죠. 그 다음에 방향 키는 이렇게 은색 네모로 되어 있습니다. 은색 네모로 상하 좌우 이렇게 움직여서 커서를 이동시키는 키고요. X 키는 기능을 종료하거나 바로 전 화면으로 돌아가는 키가 X 키입니다. 그 다음에 9번 키, 자판 9번 위에 9 위에 이렇게 양가로 키가 있는데 이거는 사칙 연산할 때 괄호로 묶을 수 있는 키예요. 괄호를 입력하는 키고요. 그 다음에 9번 9, 그러니까 숫자 9키 옆에 딜리트 키라고 있죠. 딜리트 키는 입력한 글자를 삭제하는 키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따지면 백스페이스 키입니다. 그리고 AC/ON 키는 계산기의 전원을 껐다 켰다 하는 기능이고요. 사칙 연산의 내용을 비우는 키, 그러니까 시트를 완전 삭제하는 키고요. 그래서 ON 키를 눌러주시면, AC ON 키를 눌러주시면 계산기가 켜집니다. 그리고 AC ON 키 상단에 보시면 오프라고 노란색이 설정되어 있죠. 노란색 글자가 있어요. 노란색을 실행시키려면 아까 Shift를 눌러주셔야 된다 했잖아요. 왜? Shift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Shift 누르고 AC ON을 눌러주시면 계산기가 꺼집니다. 노란색 키가 실행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저희가 계산기를 키겠습니다. AC ON 키를 누르고 초기 메인 메뉴 화면이 있죠. 여기서 방향 키를 이렇게 움직이시면 메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나는 1번 메뉴를 선택을 하겠다. 그럼 1번에 커서를 두시고 엔터, 즉 EXE를 눌러주시면 사칙 연산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 1000 더하기 1000 이런 식으로 해서 EXE 엔터를 누르면 2000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산기에 사칙 연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시트를 완전히 삭제를 하려면 AC/ON 키를 누르면 시트가 삭제됩니다. 이렇게 다시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그리고 11번에 보시면 방향키, 오른쪽 방향과 알파, 그 다음에 알파벳 키를 누르면 최종적으로 계산된 숫자를 저장하는 키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어떤 키냐면 10 더하기 10을 해볼게요. 10 더하기 10을 해서 EXE를 누르면 20이 나오죠. 20을 저장하고 싶어요. 저장을 하는데 여기 알파 빨간색 밑에 쭉 여러 자판이 나오는데 여기 자판 위에 상단에 빨간색으로 A, B, C, D, E, F, G, H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알파벳에다가 20이라는 숫자를 저장시키고 싶어요. 예를 들어 20을 알파벳 A에다 저장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10 더하기 10을 해서 20이 나왔죠. 이 20을요 가지고 먼저 이 화살표 AC ON 키 상단에 있는 화살표 키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A에다 저장을 할 거니까 A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빨간색을 실행시키려면 알파 키를 눌러주셔야겠죠. 그래서 알파 A를 눌러주고 EXE를 눌러주시면 알파벳 A에 20이 저장됩니다. 자, 이거를 다시 불러오시려면 알파 A를 눌러주시면 20이 나와요. 그래서 EXE를 눌러주시면 2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즉 알파벳 A에다가 20이라는 숫자를 저장시켜 놓은 거죠. 이렇게 하면 사칙 연산이 복잡하고 까먹을 수가 있을 때 저장을 미리 시켜놨으니까 수월하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시 시트를 지우려면, 삭제하려면 AC ON 키를 눌러주시면
다시 원상복구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12번째로 밝기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이 계산기의 밝기는 사람마다 너무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밝기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자, 초기 메인 메뉴 화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메뉴를 눌러주시고요. 거기서 시스템 메뉴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방향키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신 다음에 하단에 시스템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를 EXE를 눌러서 실행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시스템을 누른 다음에 아까 F1부터 6은 기능 펑션 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를 하려면 여기 맨 화면의 하단에 보시면 음영 표시된 게 있거든요. 이게 각각 F1, 2, 3, 4, 5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여기서 F1, 이 알약 모양 같이 생긴 거 있죠? 이 F1을 눌러줄게요. 그럼 컨트라스트 나오고 뭐 라이트, 다크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죠? 이거를 방향키로 어둡게 하거나 밝게 하거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밝기를 설정을 해주시고 초기 메뉴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메뉴 화면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칙 연산은 이렇게 방향키로 움직여 주셔서 1번 메뉴, 즉 Run Math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를 실행시켜 줍니다. 그럼 사칙 연산 키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1000 더하기 1000이다 라고 하면 EXE 누르시면 2000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기본 기능 키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계산기 기본 설정 값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주고 푸느냐에 따라 계산기를 좀 짧게 좀 빠르게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시트를 다 지우고요. 메뉴 화면으로 들어가 볼게요. 메뉴 눌러주시고 여기서 1번 사칙연산 아까 그 메뉴 있죠? 그거를 실행시켜 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 메뉴 키 있죠? 좌판 메뉴 위에 보시면 셋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셋업이 설정값이에요. 설정값. 설정값을 실행시키려면 노란색 글자다 보니까 Shift를 실행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Shift 메뉴를 눌러주시면 셋업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인풋, 아웃풋, 모드, 앵글, 디스플레이 이 4개만 바꿔주면 되고요. 자, 인풋, 아웃풋은 맨 처음에 이 첫 번째 칸에 있죠. 그리고 맨 하단에 보시면 매스랑 리니어 2개가 나와요. 매스 라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F1과 F2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저희는 F2 리니어로 바꿔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드도 내려가시면 5가지가 나와요. 이 5가지 중에서 컴프 F1을 실행시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보시면 앵글이 있거든요. 앵글도 디그리 뭐 F1, 2, 3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F1 디그리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좀 내리셔서 디스플레이 값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값은요, 소수점을 몇 제자리까지 표시를 시킬 거냐를 설정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FIX, 즉 F1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F1을 눌러주시면 셀렉트 넘버라고 나오고요. 저희는 5로 가겠습니다. 왜냐? 5로 가게 되면 소수점을 5제자리까지 표시를 하겠다는 거고요. 실무 시험에서 직가 변동률을 표시를 하게 되는데 그때 직가 변동률이 소수점 5제자리까지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좀 연동을 시키기 위해서 쉽게 5로 가고 실행을 시켜줄게요. 그러면 5로 설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말했죠. 전 메뉴로 돌아가려면 Exit을 누르면 되고요. 초기 메인 메뉴 하면은 메뉴를 누르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기 기본 설정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기능 키와 이걸 어떻게 문제에 적용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추가 기능 키에는 TBM이 있어요. 즉 타임 밸류 오브 머니인데 이거는 현금 흐름표거든요. 즉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산정하고 수익 환원법, 즉 감정평가 방식 중에 수익 환원법 사용할 때 부동산 수익가에 산정하는 계산기 적용, 그리고 내부 수익률을 산정하는 계산기의 적용 영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이거는 학창 시절의 수학 시간에서도 배웠을 거예요. 이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산정을 하시려면 초기 메인 메뉴 화면에서요, 메뉴를 TVM이라는 메뉴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커서를 여기에 놓고 EXE 누르면 TBM 메뉴가 실행이 됩니다. 여기서 F3 하단에 캐시라고 나와요. 음영 표시된 캐시 칸이 나오는데 이거를 실행시키려면 F3을 실행시켜야 되니까 F3으로 눌러주시면 캐시 플로우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하단에 5번째 화살표 리스트라고 나와요. 그게 F5랑 연결이 돼 있죠. F5를 눌러주시면 현금 흐름 테이블이 나옵니다. 이 현금 흐름 테이블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엑싯을 누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1, 2, 3, 4칸까지 있거든요. 행열이죠. 그러면은 저희가 3년간 100원씩 수익이 발생했다,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고 해볼게요. 근데 그 현금 흐름이 매년 말에 발생을 한다고 한다면 카시오 계산기의 특징은 1행이 0이 됩니다. 0. 1행이 0이 되다 보니까 1행은 항상 기초를 얘기해요. 매년 초엔 아무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0을 입력하고 EXE를 눌러줍니다. 그럼 자동으로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그럼 이 행은 뭐냐면 1년 말에 현금 흐름이 2행에 들어갑니다. 2행에
그러니까 1년 말에 100원이 발생했다. 그러면 100원을 누르고 EXE를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여기 있는 리스트 값을 다 지우고 싶다. 그렇다면 하단에서 delete all, DELA라고 나와 있는 F4 기능이 있어요. F4를 누르시고 delete list 뜨면 yes, F1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리스트열에 현금 흐름을 입력을 하고 기초에는 아무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 행, 이 행에는 1년 말에 현금 흐름이 나오는 거니까 100원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2년 말에 100원, 3년 말에 100원입니다. 이렇게 발생을 하면 현금 흐름이 입력이 된 거예요. 이 다음에 exit을 눌러주시면 전 화면으로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커서가 I%로 가 있다면 이 I%는 할인율을 얘기합니다. 이 할인율에다가 5%를 적어주시면 예를 들어서 5 하고 EXE를 눌러주시면 5%가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하단에 NPV, IRR, PBP, NFV 이렇게 나오죠. 현재가치, 미래가치는 NPV, Present Value와 NFV, Future Value, F1과 F4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F1을 누르시면 현재가치 값이 나오고요. 이거를 전 화면으로 돌아가시면 Exit, 미래가치는 NFV, 이것을 315.25로 나오고 Exit 을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걸 문제에 적용을 하자면 메뉴 화면에서 캐시 플로우 화면을 들어가서 리스트를 하면 현금 흐름 테이블이 나오죠. 근데 아까 입력을 했으니까 다 지워 본다면 delete all F4 입력해 주시고 F1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에서 매년 100원씩 발생한대요, 순수익이. 근데 보유기간이 5년이래요. 그러면 매년 말 100원씩 발생을 한다면 기초에는 아무런 순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캐시플로우 카시오 계산기에서 캐시플로우 1행은 0을 입력해 줍니다. 0, EXE. 그러면 2행이 나오는데 2행은 1년 말에 순수익을 쓰는 겁니다. 근데 5년씩 100원이 발생하니까 6행까지 써야겠죠. 1년치, 2년치 100, 3년치 100, 4년치 100, 5년치 100 하면 5년치에 6행으로 구해집니다. 즉 6행까지. 보유기간이 5년이면 6행, 6년이면 7행까지 나오겠죠. 왜? 항상 1행에는 기초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인데 기초에 아무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0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를 입력을 해 주시고요. 자, 바로 전 단계인 exit을 눌러주시면 캐시플로우 화면이 다시 나옵니다. 여기에서 할인율은 연 5%니까 5를 적어요. 5를 적은 다음에 엔터 EXE를 눌러주시면 할인율 5%가 입력이 됩니다. 여기서 현재 가치는 화면에서 보듯이 산식은 이렇지만 계산기로는 NPV Present Value F1을 활용해 주시면 432.95가 바로 나오고요. 바로 전 단계 exit 누르시고 다시 미래 가치는 산식은 이렇게 나오지만 이거를 일일이 다 계산하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F4 NFV를 눌러주시면 552.56이 나옵니다. 자, 되셨죠? 그 다음에는 수익가액 산정입니다. 수익가액 산정은 방금 보여드린 이 순서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화면의 순서대로 가면 되고요. 대신에 부동산의 수익가액은요, 현금 흐름이 계속 발생하면서 그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땡겨오는 값이에요. 그래서 F1, 즉 NFV, NPV가 나옵니다. F1 키를 쓰시면 되고요. 문제를 적용하자면 보유기간 부동산 순수익이 100원씩이래요. 보유기간이 5년입니다. 근데 보유기간 말에 1000원에 매각을 한다면, 자, 저희가 이거를 캐시플로우를 다시 입력을 해야겠죠. 그럼 이 캐시플로우 화면에서 F5 화살표 리스트를 활용해 주시고요. 제가 이거는 다 적어 놨으니까 이거 다 지우고 싶어요. 그럼 delete all F4 누르시고요. F1 누르시면 모든 게 지워져요. 매년 100원씩인데 카시오 계산기의 리스트는 1행이 0이 들어가겠죠. 기초에 아무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매년 100원씩 5년이 발생한다면 6행까지 적어주셔야겠네요. 100, 그 다음 6행까지 100을 적어주는데 보유기간 말 5년 말에 부동산을 1000원에 매각한다면 1000원이 가격이 더 들어오는 거잖아요, 돈이. 그러니까 100원씩 순수익을 받으면서 1000원에 매각하면서 1000원을 더 받게 되니까 6행, 즉 5년 말에는 100원과 더하기 1000원이 더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EXE를 눌러주시면 1100원, 즉 6행 5년 차에 1100원의 현금 흐름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을 다 적었으니까 이제 할인율 5% 적어주셔야 되죠. 전 화면인 exit 눌러주시고 I% 5 하고 EXE 실행시켜 주신 다음에 수익가액은 NPV, 즉 현재 가치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F1을 눌러주시면 1216.47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 내부 수익률 산정이에요. 내부 수익률 산정은요, 이제 실무 강의를 듣다 보시면 IRR을 계산하는 게 있을 텐데 그 IRR을 계산기로 바로 산정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캐시플로우 NPV 화면이 떴으니까 그 전 화면은 exit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내부 수익률은요, 하단에 IRR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F2예요. F2를 눌러주시면 IRR이 나와요. 문제에 적용을 해보면 다시 현금 흐름 화살표 리스트를 들어가고요. 여기에 있는 현금 흐름 다 delete all
해줄게요. 갑씨는 부동산을 900원에 매수했대요. 그러면 맨 처음 처음에 초기에 900원을 지출을 하는 거죠. 그럼 일행은 기초의 현금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900원에 매수를 했다면 마이너스 900이 되겠죠. 그러면 이 자판 중에 마이너스 키가 있을 거예요. EXE 좌편에 마이너스 900을 눌러주시고 EXE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순수익이 매년 100원씩 5년 동안 보유하면서 발생을 하니까 2행에 100, 3행에 100, 4행에 100, 5행에 100, 5년 동안 보유하면 6행까지 적어주셔야겠죠. 100, 6행, 5년 차에 100원이 발생하고 또 1000원에 매각을 하다 보니까 1000원이 더 들어오겠죠. 더하기 1000 하고 EXE를 눌러주시면 모든 현금 흐름 입력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전 단계 exit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IRR을 해주셔야 되는데 IRR은 산시계에서 보듯이 900원에 매수를 하고 좌편에는 현금의 유출액이 나오고요. 우편에는 현금의 유입액입니다. 즉 현금 유출액과 현금 유입액이 같아지게 만드는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산식에서 R을 구하는 건데 저희는 바로 F2 IRR을 누르면 끝나니까 IRR을 누르시면 12.83이 나옵니다. 즉 IRR은 12.83%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IRR을 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전 단계는 Exit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퀘이션을 써볼 거예요. 이퀘이션은 방정식을 쓰는 건데요. 다시 메인 메뉴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메뉴 버튼을 눌러주시면 메인 메뉴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퀘이션은 A 메뉴, 즉 여기 이 이퀘이션 메뉴 EQUA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EQUA 화면을 실행시켜 주시면 이퀘이션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F3번인 솔버 화면이거든요. SOLV라고 나오는 음영 표시된 F3번 기능을 실행을 시켜 주시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는데요. EQ, 즉 계산기 방정식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산식을 쓰고 하단에 F6, 가장 우편에 solve라고 나오거든요. 이걸 실행시키려면 F6을 누르면 그 방정식에 대한 미지수 값이 나옵니다. 이거를 문제에 적용시키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자, 갑씨는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해서 5년간 보유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부동산의 순수익이 매년 100원이고 보유기간 말에 10% 상승한 금액에 매각을 할 때 부동산을 얼마에 매입해야 될까? 할인율 5%일 때 이런 게 나온다면, 자, 산식은 이래요. 5년간 보유를 하고 100원씩 발생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현금 흐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1.05씩 나눠줘서 현재 가치를 구하게 되는 건데, 제가 현재 기초에 매입하는 하는 금액을 구해야 되는데 이 매입가액을 X로 둔다면 X는 1.05분의 100, 1.05의 제곱분의 100, 1.05의 3승분의 100, 1.05의 4승분의 100, 1.05의 5승분의 100인데, 자, 보유기간 말에는 10% 상승한 금액에 매각하죠. 즉 매입가액에서 10% 상승한 1.1X가 되고요. 1.1X에다가 순수익, 5년차의 순수익 100원을 더한 값이 5년 말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니까 이것을 더한 값이 맨 처음 매입가액이랑 더해지는, 같아지는 이 매입가액 X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구할 때 저희가 매입가액 X를 구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보듯이 산식을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희는 이거를 그대로 입력을 해줄게요. 자, X를 먼저 쓸게요. X는 자판에서 보시면 더하기 위에 빨간색으로 X가 있죠. 근데 빨간색을 실행을 시키려면 알파를 눌러주시고 X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X, 그 다음에 는을 실행시켜 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두 번째 2라는 자판 밑에 점 자판이 있어요. 점 자판 위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는 표시가 있거든요. 는 표시는 노란색이니까 노란색 기능 실행시키려면 Shift 값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Shift 점 하면 X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산식을 그대로 적어주는 거예요. 자, 처음에 100 나누기 1.05 더하기 100 나누기 1.05의 2승 더하기 100 나누기 1.05의 3승 더하기 100 나누기 1.05의 4승 더하기 100 나누기 1.05의 5승을 해주시면 되는데, 5승에는 100뿐만 아니라 1.1x도 있죠. 그렇다면 1.1에 X를 아까 알파를 누르면서 X 표시를 눌렀으니까 그럼 1.1x 더하기 100 그러면서 괄호로 사칙연산을 정교화 시켜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산식을 다 쓴 겁니다. 그래서 엔터를 누르시면 돼요. 이 엔터를 누르시고 마지막에 솔브 F6 버튼을 누르시면 매입가액 X, 즉 3134.5 3,135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정식은 뭐 많이는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사용을 할
그 때가 있기 때문에 일단 숙지는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리니어 리그레션, 즉 회귀 분석 방식이에요. 회귀 분석 방식은요, 초기 메뉴로 들어가 볼게요. 메뉴 버튼 누르시고요. 회귀 분식은 메뉴에서 두 번째 메뉴 스탯입니다. STAT 스탯 메뉴를 실행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똑같이 아까 TVM에서 타임테이블이 나온 것처럼 현금 흐름 테이블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금 흐름 테이블과 다르게 이 리스트 값에는 리스트 1과 리스트 2를 다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리스트 1에는 독립변수, 즉 X를 입력을 하는 거고요. 리스트 2는 종속변수 Y를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 1과 리스트 2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다 적어주신 다음에 밑에 있는 F2 칼큘레이션을 써주시면 돼요. 칼큘레이션을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어요. 밑에 있는 메뉴가 거기서 1VAR, 2VAR, REG라고 나옵니다. 저희는 리그레션, 즉 회귀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F3 리그레션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X, 미디언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는 X를 구하면 되거든요. F1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AX 플러스 B 값 F1 값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거를 문제로 적용할 때요,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의 표는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 내에서 지하철역과의 거리에 따른 임대료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대상부동산이 임대료 수준을 산정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상부동산은 지하철역으로부터 105m 거리에 위치해 있다 라고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표가 주어져요. 지하철역과의 거리에 따라 임대료가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수록 임대료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거리가 독립변수가 되는 거고 임대료가 종속변수가 되는 겁니다. 즉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독립변수 X가 되는 거고요. 거리가 바뀌면서 임대료 수준이 바뀌는 거니까 임대료는 Y, 즉 종속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X, 임대료 수준이 Y가 되는 것이고요. 계산기 화면 상에서는 X를 리스트 1열에, Y를 리스트 2열에 넣습니다. 그대로 숫자를 적어주시면 돼요. 리스트 1열은 25, 50, 75 이렇게 나와있죠? 자, 25 엔터, 50 엔터, 75 엔터, 100 엔터, 150 엔터, 170 엔터, 200 엔터입니다. 다 쳤어요. 그 다음에 커서를 오른쪽으로 넘겨주시면 리스트 2열로 넘어갑니다. 임대료 수준 적어볼게요. 150 엔터, 120 엔터, 110 엔터, 100 엔터, 80 엔터, 70 엔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0 엔터. 그러면 지하철역과의 거리와 임대료 수준 이 표를 그대로 계산기에 옮겨 적은 거예요. 자, 리스트 1이 X, 즉 독립변수, 리스트 2가 Y, 종속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뭘 누르라고 했었죠? 하단에 Calculation, F2, CALC라고 나오는 F2를 눌러주시면 REG, Regression, F3을 눌러주시라고 했죠? 그 다음에 X, 독립변수를 구하는 거니까 F1 눌러주고 AX 플러스 B, F1 하시면 A는 마이너스 5068.76, B는 152만 8,9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식으로 적어주시면요, Y는 AX 플러스 B 꼴로 나오게 되니까 마이너스 5068.76 X 플러스 B 152만 8,900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밑에 R제곱이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R제곱, 즉 0.969, 0.097까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식을 적어주신 다음에 문제 앞에서 부동산은 지하철역으로부터 105m 거리에 위치해 있으니 아까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X, 즉 독립변수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식의 X에다가 105m를 넣어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068.76 곱하기 105 더하기 152만 8,900원을 해주시면 99만 6,680원이 나옵니다. 즉 대상 부동산은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105m가 되는데 105m 거리에 위치해 있을 때 임대료 수준은 얼마다? 99만 6,680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계산기 기능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기를 다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저희가 대표적으로 사용할 거는 런매스와 스탯, 이퀘이션, TVM 키입니다. 이 키를 활용을 해서 좀 더 풍부하게 계산을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카시오 계산기를 어려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많이 사용을 하시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절대 두려움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활기찬 수험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